전반전이 끝났는데 이 경기를 보고 축구 팬들이 저와 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진짜 딱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전에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일단은 홍명보 감독은 아직까지 선수단 장악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전반전에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황희찬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부딪힘이 있으면서 나왔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대에게 도발하는 상황들, 일단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그런 장면들이 몇몇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 심판, 그리고 과격한 상대의 파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축구로만 봤을 때는 그라운드에서 그거를 당한 선수들이 침착하고 우리 것의 경기를 하려고, 대응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그라운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감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감독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수만 관중이 와서 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팀을 위해서 무언가, 물론 항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대하고 자꾸 감정적인 싸움이 오가고 그 상황 자체가 내가 멘탈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감독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전술적으로 조금 보자면은, 오늘 원톱에 손흥민 선수가 섰고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황희찬,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이재성 선수가 섰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재성은 롤이 높아요. 손흥민은 롤이 낮아요. 원톱 선수는 내려오고 미드필드의 선수는 올라섰단 말이에요. 왜? 손흥민이 내려오면은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이재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 따져보면 이재성은 원톱의 선수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원톱의 선수를 비워놓고 하는 경기나 다름없었다. 결국에 상대 박스 근처에 가서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침투가 이루어졌고, 컷백이라든지 크로스가 나왔을 때 원톱에 있어야 되는 손흥민 선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 외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빠졌을 때 그러면은 그 원톱의 대안을 누구로 놓을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포지션, 이강인이 들어왔고 황희찬이 들어왔고 세컨 스트라이커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은 이재성에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재성 선수는 투볼란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로 봤을 때 원두재 선수보다는 이재성 선수를 미들에 투볼란치로 내려주고 손흥민 선수를 세컨 스트라이커, 그리고 원톱에 오영규, 지금 들어와 있지만 오영규 선수나 조규성 선수, 원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원톱을 들어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역습 플레이를 했을 때 원톱에 있는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오늘 경기는 원톱이 없는 경기를 펼쳤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들어갔을 때에 대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역습 상황, 즉 상대가 많은 공격을 이뤄내고 있을 때, 뒷공간이 많을 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 가능하지만, 오늘같이 상대가 공격하다 내려서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자꾸 나와서 하는 플레이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상대 수비 숫자가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사이드로 풀어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크로스에 대한 공격인데, 그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도 여러분들이 왜 공격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명보 감독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합을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는, 상대에 따라서 조합이 바뀌는 거지 우리한테 누가 있다고 무조건 찍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을 봤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김태현 선수가 왼발잡이로서 왼쪽 센터백에 들어왔는데, 사실 크게 실수적인 장면이나 위치적인 거나 포메이션에서 문제적인 거는 없었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워낙 대표팀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포백에 있는 선수들이 원활하게 빌드업에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은, 말했던 대로 미드필드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손흥민이 내려오고 이재성이 내려오게 되면서 굉장히 좁은 상태였고, 이강인 선수도 뒷공간을 파는 형태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자꾸 나와서 하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뒷공간을 파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밖에 없었는데, 황희찬 선수를 제외하고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원두재, 김진규 선수가 내려오게 되면서
나오면서 미드필드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가 안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했다는 거지. 모든 전문가들이 오늘 3대 0승, 4대 0승 기본적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를 얕보면서 나오게 되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플레이를 해도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초반부터 전방에서부터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했고 상대가 초반부터 경기가 안 풀린다라는 느낌을 주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꾸 소유하게 되는 플레이, 나와서 볼을 받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하려고 나온 상대에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도와주게 된 거기 때문에 전반전 경기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각종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홍명보 감독의 과연 월드컵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같은 생각입니다.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경기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반전 보신 분들은 그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 분석을 조금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지금 전반전부터 지금까지 이 경기 내용에서 지적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느리고, 야 빨리 나왔어야지, 야 기다리면 어떡해. 무조건 왼쪽으로 셀 거야. 땅으로 가라. 무조건. 감찰 나왔어. 와. 조규성, 엄지성, 유성 동가. 됐어. 오 좋다. 규정이 들어가잖아. 그래. 아 늦어, 왜 처음에 안 올리는 거야? 빨리! 야! 이거 설명! 와. 아, 뭐, 2대0 됐어. 포지션 뭐야? 그만 넣어. 이거 참. 자, 후반전까지 경기를 봤습니다.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4-2-3-1 전형으로 그대로 나왔고, 후반전에도 변함없이 볼리비아가 좋은 경기를 펼쳤었고, 전방 압박을 지속해서 갔을 때 대한민국이 빌드업에 있어서 조금 풀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답답함을 조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반전부터 얘기했듯이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오게 되고, 모든 이강인 선수도 내려오게 되고, 많은 선수들이 미드필드 지역을 좁게 쓰면서 우리가 빌드업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없었던 플랜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한다라는 거를 이미 전반전에 다 알고 들어갔는데 후반전에도 똑같은 플레이를 했음에도 대한민국에 바뀌지 않는 플랜들이 있었거든요. 상대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사이드 윙백들이 얼마나 벌려주고 미드필들이 어떻게 가담을 해서 약속된 플레이가 사실은 하나도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민 선수의 프리킥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답답한 양상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게, 홈에서 치러진 경기였지만 너무 힘든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경기로만 봤을 때는 준비해온 것 자체가 볼리비아가 훨씬 더 준비를 잘해왔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거든요. 밑에서부터 빌드업하는 과정, 그리고 전방의 압박 이후에 수비에 복귀하는 과정, 그리고 빌드업으로 풀어나와서 미드필드 지점까지 오는 과정으로만 봤을 때는 득점력에 관해서 빼고는 볼리비아가 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펼쳤고, 전술 자체도 그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스코어는 2대0이라고 하지만 경기만으로 봤을 때는 볼리비아가 훨씬 준비가 잘 돼 있었다라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자,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가 반대발 윙어를 오른쪽 윙어에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고, 그렇게 됐을 때 빈자리를 김문환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대한 플레이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팀에 대한 밸런스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초점이 되게 많이 맞춰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김문환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가게 됐을 때 그쪽에 나오는 김문환 선수의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김민지 선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커버했어야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의 소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지 선수가 사이드로 많이 끌려 나오는 상황이 있었고 전진된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을 오른쪽 윙어로 기용을 했을 때 팀원이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플레이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분명히 손해가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볼리비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더욱 강팀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강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75분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정통 스트라이커죠. 조규성 선수가 드디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골까지 기록을 했고요. 골에 대한 과정을 보자면 전반전에도 우리가 사이드 지역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한 상태에서 컷백이라든지 크로스가 나와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자꾸 공을 받으러 2선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 원톱에 그 컷백을 받아야 되는 공간에 자꾸 원톱이 사라지는 경향이 보였었는데, 확실하게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은 상황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원톱에 있어야 되는 위치에 정확히 있어주면서 골까지 기록했는데, 전반전에 손흥민 앞서서 설명했듯이 크로스의 상황이라든지 골대 앞에서 지켜줘야 되는 원톱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위치를 확실하게 잘 지켜줬고, 큰 활약은 없었지만 결국에 원톱의 스트라이커는 골로서 말해줘야 되는 거고, 스트라이커의 역할,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거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규성 선수가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던 반대발 윙어의 스타일,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황희찬 선수에 대한 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도 봤듯이 이강인 선수는 안쪽으로,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안쪽으로만, 결국에 반대발 윙어를 썼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에 대한 플레이를 기대를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또 반면에 사이드 플레이가 너무나 안 나온다는 점이 한 가지 또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측면에서 사이드의 크로스에 대한 플레이도 해야 되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월패스를 주고받고 슈팅까지도 해야 되지만, 너무 안쪽에 대한 플레이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안쪽에 더 상대의 포백이 좁혀지게 되면서 공간이 많이 좁아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조금 더 사이드 플레이도 겸하면서 플레이를 해야지만 포백에 대한 공간이 넓어지고 그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너무 안쪽 플레이만 지향을 하다 보니까 2선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공간이 협소했다. 조금 더 다양한 공격의 플랜을 가져가야지만 상대에 대한 포백에 대한 흔들림, 상대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간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웠던 장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내리고자 하면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항상 못해왔고 부족했던 부분, 빌드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을 홍명보 체제하에 들어왔었고, 이 체제에서 완성돼야 되는 플랜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느낌보다는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에게 의존하는 플레이가 많았기 때문에 3선에서부터 확실한 빌드업과 우리가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풀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롱볼 플레이, 킥 플레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킥 플레이를 가는 순간에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냥 죽는 플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밑에 받아야 되는 선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빌드업이 필요하고, 그 빌드업에 대한 기반이 포백에서부터 2선까지, 2선에서 전방에 뿌려주는 상황까지 킥이 아닌 패스로 전진이 되었을 때만 그 선수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월드컵 전까지 개선을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기를 보면 결국에 상대가 분석을 할 때 강한 압박을 통해서 빌드업을 방해를 할 때 가장 약점을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는 그 어떤 팀이 봐도 대한민국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저는 전방 압박에 대한 거를 신경 쓰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빌드업을 좀 더 완성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초점을 둬야지, 우리가 전방에 큰 선수를 배치해서 고공 플레이, 킥 플레이를 하고 원톱 플레이를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빌드업을 완벽하게 해내는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볼리비아 같은 상대에게도 주도권을 내주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빌드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가나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폼을 봤을 때 오늘 또한 홍명보 감독의 특색 있는 전략적 그런 선택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가장 불만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 2대0으로 승리했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승리였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축구인들은 쉽게 인정하기
쉽지 않은 승리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가나전 그리고 월드컵 직전까지 정말 지금 요 시기가 홍명보 감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축구를 보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홍명보 감독 월드컵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선수들한테 나오는 에너지 혹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전략적 선택을 보자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간절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가나전을 통해서 다음 경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컴이었습니다.